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9시 투자의 수익과 실력 그리고 아이디어도 한꺼번에 갖고 갈 수 있는 시간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무입니다. 네. 자, 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날씨가 이제 봄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남부지방부터 벌써 벚꽃이 피기 시작을 했대요. 그쵸. 네. 그 우크라이나 쪽도 네. 거기 라스푸티차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게 뭐냐면 거기가 진창이 돼버려요. 진창이 뭐예요? 뻘. 아, 그러니까 뻘밭이 돼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전차 이동이 네. 힘들다고 했었죠. 네. 러시아가 가면 갈수록 피곤해질 것 같아요. 네. 거기가 그 히틀러도 그 러시아 쳐들어갔다가 거기서 대단히 네. 고생을 했고, 아. 그다음 나폴레옹도 거기서 고생을 해갖고 완전히 괴멸을 당했거든요. 네. 아, 빨리 좀 어떻게 좀 빨리 괴멸 좀 당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꽤 오래 버텨요. 네. 뭐 우크라이나 동부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수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4차 협의가 진행 중이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한다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또 한 소리를 했네요. 어제도 한 소리 했죠? 네, 어제 푸틴하고 야 네. 1대1로 나랑 한판 붙자 그랬었는데요. 이 러시아 쪽에서 야 내가 니랑 붙을 짬이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한다는 얘기가 야 대전료 10%더 줄게 한판 붙자. 상당히 그리고- 도발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리고 야 너 보니까 사진 보니까 곰 타고 오던데 곰 타고 다니던데 그 곰도 데리고 와도 된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덤벼라. 인터넷상에서 이번에 이제 페이스북이 일시적으로 이제 푸틴이라든지 러시아를 비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열어줬잖아요. 네. 뭐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뭐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지만은 어떻게 보세요? 4차 협의가 잘 될 것 같나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양보를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는데 네. 푸틴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에 저 우크라이나에 괜히 쳐들어가고 지금 뭐 그냥 확실한 거를 못 얻었을 경우에는 네. 자기 권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뭐 합리적인 사람이다라면 그냥 좀 이렇게 좋게 나올 텐데 네. 이 독재를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이 변한대요. 네. 주위에서 맨날 아이고 각하 훌륭하십니다. 뭐 이거 맞습니다. 그러고 지금 뭐 푸틴도 한 20년 넘게 권좌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이 이게 이성이 마비가 돼버린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좀 분석도 네.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서방 국가에서는 뭐 특히나 미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를 단번에 제재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두 사이에서 이제 협의를 하고 있지만은 일단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쉽지 않다기 때문에 러시아가 또 버티는 기간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요번에 협의 내용 중에서요, 예,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에 대한 부분들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나토는 원래 그래요. 네. 저 나토 가입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기본 조건 중에 하나라서 네. 우크라이나는 사실 원래 네. 그 돈바스 지역이 분쟁 지역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원래 그게 해당이 안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저기 일단 뭐 저 푸틴으로 보면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약간은 좀 뭐 어떻게 철수할 수 있는 명분 그런 거를 네. 약간은 얻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일단 뭐 저 바이든도 다음 네. 주에 저 EU하고 그쪽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네. 가서 뭐 하다 보면 뭐 조금 좀 그냥 바라면은 진짜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좀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간절하네요. 일단은 어제 미 증시나 오늘 우리 증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는 좀 소멸 가능성을 그렇죠. 기대하면서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적인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지금 저 오늘 우리나라 시장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저녁에 연준 회의가 있잖아요. 네. 예, 저 내일 새벽이면 결과가 나올 텐데 네. 이 부분도 뭐 조금 좀 특별한 일 없이 조금 잘 끝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자, 뭐 조금 지금 조금 위태로운 그런 자리까지 내려왔었는데 미국도 그렇고 네. 우리도 그렇고요.
자, 이제 좀 한숨을 돌린 그런 모습이니까 네. 자, 오늘도 좀 투자 아이디어 많이 좀 이렇게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상승 종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볼까요? 네. 자, 일단 일성건설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소형 건설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어요. 자, 이 일성건설도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범양건영이라는 기업,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기록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 주택 건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자, 요런 조그만 건설주들이 왜 움직이는 거냐 하면 대형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주택 건설을 하지만 뭐 시가총액이 뭐 5조짜리가 3조짜리가 뭐 1,000억을 더 벌어봤자 뭐 별 그렇게 큰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벌어도 막 되게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잘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뭐 윤석열 당선인하고 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뭐 콜라보가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윤석열 당선인이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인수위에다가 뭐 좀 거기에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 서울시에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포함시키도록 뭐 사람 좀 보내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용적률 같은 거 이런 걸 좀 완화를 시키려는 그런 모습일 거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35층 고층 제한 뭐 이 부분도 없애버렸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쪽이 건설 쪽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돼 간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그런 걸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이 동신건설이라는 종목도 거의 뭐 장중에 뭐 상한가 가고 막 그랬었는데요. 이거는 전에 제가 차트도 한번 보여드린 종목이었었는데, 요거는 이재명 후보가 고향이 안동인데 안동에 있는 유일한 상장사다라는 그런 이유로 막 움직였는데, 오늘은 어떻게 된 건지 동신건설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소형 건설사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주의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합니다. 움직인다고 막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게, 뭐 오늘 동신건설이 움직인 이유는 해외에 있는 분들, 투표하신 분들, 그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뭐 57%, 58% 정도, 그 정도 표를 얻었다고 해서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당선 결과가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주의도 필요하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오늘은 확실히 건설주들이 강했고,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지금 윤석열 혹은 안철수의 이름으로 해서 거론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매일 거론되고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철수가 내놓았던 공약, 윤석열이 내놨던 공약, 개체수가 정말 많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이걸 골라내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물론 이제 대선 이후에 좀 매일매일 뭔가 보이긴 하지만은 역시나 대선 테마주, 정치 테마주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움직인다고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 물리고 그렇기 때문에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현 정권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에서 가장 크게 실수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정권은 반복을 하면 정말로 이제는 영영 끝이거든요. 네. 영영 끝이 될 테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건설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좀 예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움직임이 좀 볼 수 있었지만은 오늘은 중소형 건설사들이 너무나 크게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도 이제 좀 필요하다라는 것. 네. 그렇죠. 또 빠지기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이게 기술적 반등도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네. 나온 거니까 너무 쫓아다니는 뭐 그런 매매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요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종목은 NHN 벅스를 한번 봐드릴까요? 자, 우리 가끔 가다가 되게 좀 가끔 가다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싸이월드. 자, 뭐 저도 싸이월드 전에 뭐 도토리 좀 샀다 뭐 그런 쪽에 좀 들었었는데요. 네. 글쎄 뭐 싸이월드가 재개된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이게 지금 미루고 몇 번을 계속 미루었었어요. 네. 자, 그리고 뭐 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월 15일 그러니까 어제죠. 그때쯤에 오픈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뭐 조금 준비가 미흡한지 또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한대요. 자, 어떤 변명도 없이 관계자가 싸이월드 Z 쪽에서요,
어떤 변명도 없이 이번에는 오픈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이 참 묘합니다. 4월 2일, 싸이라고 4월 2일로 정했나 봐요. 4시 42분에, 오후 4시 42분이요. 그때 오픈을 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 뭐 다른 종목들 인트로매틱이 거래 정지가 됐죠. 감사 의견 거절로 인해서. 어제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NHN벅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싸이월드 Z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 그거하고 같이 엮이다 보니까 최근에 좀 두들겨 맞았는데요. 자, 요런 뉴스가 오늘 탁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NHN벅스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도 아니고 뭐 괜찮은, 그리고 매출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충분히 있고, 자, 그렇게 되니까 좀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뭐 상한가 조금 안 되네요. 살짝 안 되는데, 자, 요런 부분들은 4월 2일이니까 지금 좀 시간이 있죠.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관련주들 쭉 있잖아요. 뭐, 싸이월드 관련주들, 뭐, 한글과 컴퓨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CBI도 있을 거고, 좀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겁니다. 뭐, 오늘 10% 정도 오른 다날도 거기에 해당될 거고요. 요런 것들을 한 군데다 요렇게 좀 관심 종목에다 넣어두세요. 싸이월드 관련주 이렇게 해갖고. 그러고 얘네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뭐 어디 지지선 근처라든가 뭐 우리 시청자님들도 기술적 분석 조금이라도 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선 근처, 이평선 근처라든가 뭐 이 정도까지 요렇게 전저점이라든가 요 정도까지 요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면 4월 1일 이전에는 뭐 그런 것들을 공략을 해서 뭐 4월 2일 이전이나 아니면 4월 2일 날 팔고 나온다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셔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이월드가 이제 4월 2일 이제 정식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살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쫓아가면 안 되겠지만요. 가다 보면 지금부터 4월 2일까지 줄줄이 계속 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분명히 뭐 내일도 좀 올라오면 조정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네. 나올 테니까 그 조정받는 그런 구간을 노려보십사 하는 거죠. 만약에 오늘은 NH벅스가 가장 크게 상승을 했는데 뭐 함께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을까요? 뭐 다날 같은 것들도 네. 같이 볼 수 있을 거고요. 다날이요? 한글과 컴퓨터도 뭐 같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다날도 한 10% 정도 올랐고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한 6% 정도 그 정도 종가가 그 정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요. 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회사들이니까 이런 것들 같이 넣어놨다가 조정받는 구간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도 이제 싸이월드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일단 플랫폼이 좀 정착을 좀 잘 한다면 향후에 지금 현재 이제 구현되는 게 3D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메타버스 가상 세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싸이월드가 안착이 된다라면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저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오픈해서 안착되고 난 다음에 분위기 봐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일단은 네. 조정받는 구간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상승 종목 중에서 플랜티넷이 오늘 또 강했습니다. 이 종목을 언급한 게 사실 좀 상당히 오랜만에 언급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 인터넷이라든지 혹은 모바일로 접속했을 때 유해 사이트를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기업입니다. 보통은 이제 공공시설이나 그 교육기관 쪽에서 많이 플랫폼을 사용해 왔었는데, 이 기업이 이제 해외 쪽으로도 이 플랫폼에 대한 이 솔루션에 대해서 수주를 좀 따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플랜티넷이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무상증자 발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EJ를 진행하면서 이번 달만큼은 좀 좋지 못한 종목들을 좀 골라내자. 감사 먹어서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달에 무상증자 발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라면은 주주 환원 가치를 좀 이 신뢰성을 좀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플랜티넷에 대한 앞으로의 향보 그리고 또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함께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주가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의 한정적이었던 위치에서 해외라든지 뭐 그밖에 다른 플랫폼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랜티넷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 관심 있게 좀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비슷한 사례의 뉴스가 나온 종목인데요. 랩지노미스 보겠습니다.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개발 때문에 주가가 지난해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오늘 이 주당 2주의 무상증자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서서는 일단 이 자사주 소각 결정까지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강하게 올해 좀 펼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개선되기도 했었지만은 불안감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가격적으로 했을 때 23,000원이 꾸준히 지지되면서 이번에 무상증자 효과까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압축해서 크게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랩지노미스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랩지노미스가 앞으로 이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는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거든요. 물론 이제 진단키트라는 거는 이제는 코로나 검진을 위해서 상당히 익숙한 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꾸준한 매출은 예상은 되지만은 한때 우리가 바이오 종목들이라든지 의약품, 특히나 이제 진단키트와 같은 종목들은 일시적인 사회적인 현상으로 해서 주목을 많이 받아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현상은 이제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조금 이제 차츰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은 예상이 되지만은 이 종목을 앞에 있었던 플래티넘과 비교해 본다라면은 조금 더 길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랩지노미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려 보면서 박스권의 상단 위치라고 할 수 있는 38,000원대까지는 한번 보실 수는 있겠는데 신규 접근하기에는 저는 그래도 주주 환원 정책 좋았지만 본 사업에 대한 이 이슈가 더 이상은 이제 크게 화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랩지노미스는 좀 거리를 두고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는 조금씩 시장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랩지노믹스가 실적이 정말로 많이 좋아졌죠. 네. 사실, 시젠부터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작년에 실적이 좋았고, 사실 올해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에 같이 크게 움직임이 나왔던 기대를 하고 종목을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실적 부분들이 우리 누구나 그냥 생각을 좀 이렇게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다들 코로나를 우습게 하잖아요.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긴 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되게 우습게 하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실적 부분들이 주가가 막 이렇게 많이 치고 올라가려면 이 실적 부분들이 전에보다 작년, 올해보다 내년이 좋은 그런 모습들이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우리가 좀 던져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힘들다라면 조금 매매를 하면 그때그때 모멘텀이 생길 수는 있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조금 접근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트레이딩 관점이라면은 어느 정도 좀 차트가 좀 죽어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좀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변동이 될 때, 그러니까 단타 관점으로만 보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런 측면에서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자, 상승 종목들을 조금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하락 종목도 조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요즘 되게 좀 이례적인 그런 현상들인데요. ETF, ETN 이런 종목들이 상승 상위 종목, 하락 상위 종목 이런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은 이 급락한 32% 급락한 종목이 KB 곱하기 2배짜리죠. 항생테크. 어제 항생테크 지수에 대해서는 말씀 좀 드렸었죠. 중국의 IT 기업 30개를 모아서 지수를 만든 건데요. 자, 그 관련되는 부분들 어제는 상승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인버스니까 하락 쪽으로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니켈 선물 ETF요. 곱하기 2배짜리 그거 상장 폐지됩니다. 자, 이게 순자산 가치가 제로로 이렇게 2배짜리는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추정 자산이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니켈 가격이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니켈 선물 인버스가
이 추정 자산 가치가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장 폐지가 되니까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뭐 이 급등락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위험이 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근데 우리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인버스 쪽도 간혹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년부터 지금 선물 시장을 22년이네요. 참 올해도 잘 견뎌왔는데 2000년부터 보고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선물 쪽도 그렇게 좀 되게 익숙한데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주식만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그런 분들도 꽤 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인버스 ETF가 있어요. 지수 인버스, 코스피 인버스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2배짜리가 있고 그냥 인버스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전부 다 뭐 백약이 무효인 시장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좀 이용을 해 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수랑 관련이 되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바로 옆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너무 안 되겠다 싶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거래량들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바로 손절매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보시려면 인버스 쪽이나 ETF 뭐 이런 쪽을 보시려면 코스피 200 인버스나 코스피 200 2배짜리 선물 인버스가 있는데 뭐 그쪽으로만 좀 보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은 이 AT세미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점상한가를 가면서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은 상당히 좀 21% 정도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얘기한 김에 AS까지 확실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게 뭐 4연상을 쳤죠. 자, 1개, 2개, 3개, 4개, 점상 2개 포함해서 4연속 상한가를 쳤는데요. 오늘 아침도 굉장히 좀 떠서 시작했습니다. 12.99% 정도 급등해서 시작했는데, 자, 요거는 조금 확인해 볼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공시 내용을 같이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월 달에 여기 탈리온이 2월 28일 날 공시해 놓은 그 자료가 있습니다. 요걸 눌러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여기서는 보유 목적에 들어가 보시면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유 목적을 보시면 자, 보고자는 뭐 이런 쪽에 경영에 좀 참여를 하려고 그렇게 이걸 투자를 한 걸로 그렇게 일단 나옵니다. 150만 주가 좀 넘어요. 5%가 좀 넘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주가를 점상한가 포함해서 4개씩 막 이렇게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나온 공시도 있는데 3월 14일이네요. 엊그저께 나온 공시도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유를 바꿨습니다. 보유 목적을 바꿨어요. 자, 이쪽에서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로 이 보유 목적을 변경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 언제든지 여차하면 팔고 나가겠다, 팔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급등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여기 뭐 삼자배정 유상증자 이런 것들도 있고, 전환사채 이런 것들도 있고, 신준수권부 사채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게, 그런 거죠. 2,100억이나 됩니다, 규모가. 2,100억이나 되니까, 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금이, 이게 보충이 되면 뭐 회사가 엄청나게 좀 투자도 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돈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자, 제일 가까이 있는 거 이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보게 되면요. 자, 요거는 날짜가 보시게 되면 납입일이 4월 28일이에요. 자, 2022년 4월 28일이니까 아직까지도 한 달하고 열흘 12일 정도 남았네요. 자, 근데 이게 100% 청약을 이렇게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이게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텀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왠지 좀 너무 좀 길다라는 뭐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확인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 전환사채 발행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더 멉니다. 아까는 4월 28일이었었잖아요. 자, 이거는 납입일이 또 그거보다도 더 멉니다. 5월 26일이에요. 이거는 뭐 전화사채 처음에 거는 5월 달이고 뭐 6월 달도 있고 7월 달도 있고 계속 뒤로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만약에 잘못 들어가서 잘못 물리면 되게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요거 돈이 납입이 되는지 관심을 가지려면 그런 부분들 꼭 좀 한번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접근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하락 종목에서 특징적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하락 종목 중에서 케오젠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종목이 사실 어제는 크게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 오늘은 하락 반전, 마이너스 14%까지 빠지면서 시장 하락 상위권에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이 오늘 어제의 상승폭을 크게 반납하긴 했지만은,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여태까지 흘러왔던 뉴스들을 좀 살펴보신다라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 케어젠이 새롭게 준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아마도 시장에서 이 투자자로 하여금 소외되었던 거는 불성실 공시 법인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점을 먹으면서 좀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 불성실 공시 받았던 이유가 이 계약 수주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좀 번복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벌점을 좀 받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 한 달여 동안에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좀 준비하겠다라는 좀 이야기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저는 이 케어젠이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을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성과도 나오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치료제에 대한 또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하락한 종목으로 선별되어 있지만은 이 종목에 대한 정상화에 대해서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하락 하위 종목이었지만은 좀 관심권에서 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케어젠은 그렇게 좀 이게 오늘 안 좋아서 빠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빠졌을 때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이유가 나오진 네.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요거 분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어제 동시호가 때 누가 주문 실수한 것 같아요. 어제 오후장 동시호가 때. 네.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이 분차트 동시호가 때 그냥 점으로 위에 하나 팍 이렇게 있거든요. 네, 큰 거래량이 유입되지 않다 보니까 예. 적은 거래량에 동시호가에 대한 변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변동이 오늘은 제자리를 좀 찾아왔죠. 예, 그런 변동성이 나왔다가 누가 주문 실수로 봐야 되겠죠, 이거는. 주문 실수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확 들어왔다가 좀 이렇게 오늘은 정상 찾아가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 네. 이 케어젠이 굉장히 좀 좋은 회사죠. 일단 펩타이드라는 소재로 해서 뭐 다양한 이제 산업군에 대한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다 보니까 코로나 치료제 바이오 종목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필러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전에 제가 야인시대 할 때요. 네. 2018년도 이때 금산전문가님하고 둘이 이렇게 하면서 이 케어젠에 대해서 얘기를 좀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래 정지가 됐었어요. 네.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감사 의견이 조금 좀 한정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이 전에는 좀 이상이 없었는데 이게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네. 그 기준에 안 맞는다라고 뭐 그렇게 해갖고 감사 의견이 잘못 나왔는데 이게 거래 정지가 되고 한 1년 정도 됐다가 나중에 살아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도 사실 불성실 공시가 나온 것도 계약에 대한 부분은 이미 좀 체결이 됐는데 중간에 좀 번복을 했죠. 예, 이 때문에 벌점을 좀 받았고, 아마 추가적인 벌점의 사유가 나온다라면은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변동성에 의해서 좀 이 눈에 띄는 하락 상위에 있지만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종목으로 이야기 드려왔습니다. 예, 저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자, 다음, 네. 뭐 어디 포커스 EJ로 한번 넘어갈까요? 네, 다음 투자 아이디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로봇 관련되는 쪽을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리죠. 지난주에도 로봇 산업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EJ 처음 할 때 그때 보라맨커하고 3명이서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보라맨커, 그때도 제가 관심 섹터가 이 로봇 말씀드리면서 저는 올해 이 로봇 쪽이 제일 관심 섹터 1번이 뭐냐 하면 로봇이에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난주에도 이 로봇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저 유일 로보틱스가 청약이 있었어요. 네. 근데 2,500 몇십 대 1 그러면서 저 금액이 한 7조 정도 이렇게 몰렸거든요. 사실 상장되어 있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좀 미비한 사업군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유일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런 쪽이 우리 저 할 때 저 작년에 저 지난주에 네. 청약을 날 때 그렇게 나왔으니까 요게 18일 날 내일 모레 상장이에요. 내일 모레 상장이니까 지금 상장될 때쯤 돼서 또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짧게 보셔도 좋고 길게 보셔도 좋고 원래는 뭐 오늘 정도에 좀 이 선침해가 들어가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정리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하면 좋은데 보고 뭐 상황 봐서 내일 오전에 뭐 조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종목별로는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로봇 쪽을 가장 좋게 보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지금 사람을 못 구하잖아요. 미국도 사람을 못 구해서 지금 뭐 굉장히 안달인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인건비가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규제도 많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은 뭐 일을 많이 시킨다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 월차를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임금을 올려달라라고도 얘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되는 부분들은 공장 자동화부터 시작해갖고 점점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뭐 앞으로는 굉장히 좀 열심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을 조금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여기 화면에 올려놓은 게 로보티즈입니다. 자, 참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자, 요거는 로보티즈는 그 액추레이터, 로봇 액추레이터하고 지능형 소프트웨어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액추레이터는 로봇 관절 쪽에 있는 그런 부품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걸 모듈화를 만들어 해놔서 뭐 상당히 효율적으로 그렇게 좀 로봇을 만드는데 쓸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뭐 이것도 전에 로봇 쪽이 한번 어마무시하게 움직인 적이 있었죠. 그때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10,000원대 초반 정도에 있다가 38,000원까지 갔는데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이 가면 조정받게 돼 있죠. 자, 좀 두들겨 맞고 지금 뭐 조금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국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를 뭐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완성된 기술력 뭐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마냥 이렇게 좀 들고 가십사 하는 그런 말씀은 좀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뭐 이 로보티즈는 그 LG 쪽하고 또 협업 관계에 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내일 모레 유일 로보틱스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종목이 상장이 되니까 뭐 일단 뭐 그런 것을 타켓으로 해갖고 트레이딩,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뭐 충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은 아지넥스텍을 한번 봐드릴까요? 자, 아지넥스텍은 아까 봤던 그 로보티즈보다는 가격 부담이 조금 덜하죠. 이 아지넥스텍은 로봇 모션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독종이란 프로가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야인시대에 했던 그 시간대에 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이 아지넥스텍이라는 종목을 그때 처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가 아마 2018년도인가 뭐 17년, 19년도인가 하여튼 그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모션 제어칩 관련되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지금 뭐 무상증자 이런 것들 한 것들 권리락한 것들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그때보다도 상당히 좀 올라온 그런 가격대에 있는 상황이죠, 지금도. 자, 그리고 요거는 로봇 모션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고 뭐 실적 부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뭐 이 완성품 로봇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 다 적자인데요. 그래도 이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는 재작년은 좀 안 좋았어요. 2020년도에는 7억 정도 흑자가 났는데 작년에는 57억 정도 흑자가 나면서 이 로봇 산업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 뭐 그런 쪽치고는 비싸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1,2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XR 글라스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 전에 한번 되게 좀 강하게 올라온 적이 있는데 요거는 메타버스가 상당히 좀 이렇게 좋았을 때 그때 XR 글라스를 국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움직였으니까요. 로봇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그러니까 저 XR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고 뭐 때때로 이런 것들은 투자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로보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나라 교육용 로봇 1위 업체예요. 자, 그래서 뭐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의료 AI라든지, 이번 주에도 AI 이야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오늘 이제 로봇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제일 탑픽적으로 보시나요? 자, 지금 제가 가장 탑픽 쪽에 보고 있는 종목들은 이미 저 추천주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추천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것도 지금 수익이 꽤 좀 높게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SPG라는 종목도 추천을 드린 두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종목들은 전에 추천주로 말씀드린 것들은 좀 쭉 들고 가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말씀드릴 탑픽은 로보라는 종목을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 로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용 로봇 1위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우리 에듀테크라고 얘기를 하죠. IT하고 교육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뭐 이런 쪽은 지금 뭐 구글도 이쪽에 진출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그런 분야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요게 자체 소프트웨어 교육용 자체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볼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게 좀 로봇 관련주들 움직일 때 좀 대장급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유일로보틱스가 상장이 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탑픽은 로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산업용 로봇이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택 교육이 좀 많다 보니까 로봇 주가 추세가 상당히 견고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도 이제 포커스 EJ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는 건설하고 리모델링 섹터입니다. 오늘, 앞에서 이 상승 종목 상위에서도 중소형 건설사가 상당히 눈에 띄었고,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실은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가 컸었을 만큼, 지금 대선 이후에 상당히 이제 이 건설사 종목들이 단기에 좀 모습을 좀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와 그리고 이제 이 새 정부에 대한 뜻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설주들 움직임이 좋았다. 건설 기자재까지도 함께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현대건설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대비해서 주가에 대한 추세 전환이 가장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코스피 지수라든지 주요 섹터 대장주들은 아직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주 기업들이 상승 추세를 전환하면서 추세 전환에 나섰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대장주격으로 중심 종목이 될 수 있는 건 현대건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주택건설에서의 이 브랜드도 상당히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대란에 대한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해외 이 주요 지역의 플랜트 산업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GEC 지금 GBC에 대한 이 착공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주택 지표라든지 플랜트 산업에 대한 수요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앞에서 포인트를 잡아주셨던 범양건영과 같은 종목들은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이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임이 있었던 동신건설도 오늘은 좀 강한 모습이 나왔고요. 화성산업이라든지 이와 같은 중소형 건설사들이 같이 함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전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까지도 상당히 좀 수요가
넓어질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은 이 중소형 건설사의 움직임은 조금은 투기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건축 기자재 쪽에서 오늘 이 종목도 강했습니다. 성신양회인데요.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시멘트 종목들도 당연히 이 건축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진다라면은 시멘트 수요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반사이익이고요. 여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타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연탄 가격까지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시멘트에 대한 원재료인 유연탄에 대한 상승이 시멘트 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멘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고요. 성신양해뿐만 아니라 고려시멘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예타 면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역군에 대한 개발이 나왔을 때 항상 이야기 들었던 종목인데 오늘 고려시멘트까지도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최근 한 달여 동안의 기조를 보신다면은 가격적으로 했을 때 3,500원대부터 해서 4,600원대까지 빠른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종목들도 본다라면요. 보강산업이라든지 그 밖에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고르게 상승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인선 ENT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 건설, 건축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살펴볼 수 있는데 폐기물 처리 기업들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 투자에 대한 생각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라면은 건설 폐기물들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폐기물 기업들 중에서 건설 폐기물에 대한 사업 비중이 높은 인선 ENT도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시장 대비해서 바닥 탈출을 빨리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했을 때는 만원선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와서는 하단에서 박스권을 돌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진입 타이밍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건설, 리모델링, 건축 기자재 모두 다 상승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점 특징적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네. 좀 여러 가지 좀 투자 아이디어를 압축해서 말씀을 좀 되게 좀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중에 탑픽은 어떤 걸로 꼭 저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까지 받고 있는 시멘트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한 들 종목 중에서 고려 시멘트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수급이 상당히 지금 공급에 대한 대란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시멘트에 대한 유연탄에 대한 가격도 올랐지만은 단기적으로 건축 수요가 높아진 점에서 시멘트에 대한 재고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 그렇게 되면은 시멘트 기업들은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어서 시멘트 기업을 좀 탑픽 종목으로 얘기 드렸고요. 전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건설, 건축 기자재, 시멘트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공약에서도 이 네. 대형 건설사들보다 이쪽 시멘트나 이런 쪽이 원자재 쪽이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유리한 측면들이 좀 있죠, 이런 것들이. 그 원가를 조금 어느 정도 건설사에서는 예전에는 이 가격에 갖고 와. 이런 거였는데 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연동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약을 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탑픽 종목으로 잘 이렇게 뽑아주신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혜택도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장에 대한 추천주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추천주 시간이 돌아왔네요. 오늘 이렇게 어떤 종목을 추천해 드릴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좋아하는 부분들이 미래 쪽에 있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산업 섹터를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빼놓은 추천을 아직까지 안 해드린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덴티움이고요.
자, 이 덴티움은 뭐 그냥 다들 아시죠? 자, 우리나라 국내 2위의 임플란트 업체입니다. 자, 1위 임플란트 업체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죠. 자, 이게 지금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뭐 이 코로나 시국에서 어디 그냥 입을 벌리고 있는다라는 게 이게 좀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아마 치과 치료를 좀 이렇게 미뤄두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치과 치료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좀 안 좋을 때 가서 치료를 하게 되면 최소한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미루고 그냥 좀 아픈데도 참고 미루고 있다 보면 한 개 해야 될 거 두 개 하게 되고 두 개 해야 될 거 네 개 하게 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조금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밀어놓으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 저 글로벌 임플란트 업체들 뭐 이런 쪽에 비해 갖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수준이니까요. 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피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인구 구조입니다. 자, 우리 고령화 뭐 그런 얘기들 정말로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에 출생자가 뭐 한 26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1년도에. 그리고 2020년도에는 27만 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7만 명에서 작년에는 도로 뭐 한 만 몇 명 정도 줄어든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태어나는 인구들하고 애들을 하고요. 옛날에 태어난 사람들하고 숫자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게임 자체가 안 되죠. 자, 1959년생부터 1971년생까지 이 13년간 태어난 인구들이요. 매년 100만 명이 다 넘어갔습니다. 중간에 65년생 하나만 99만 명이고요. 그 전에도 뭐 80만 명, 90만 명, 59년생 이전에도 80만 명, 90만 명 이렇게 쭉 늘었고 또 71년생 이후에도 마찬가지 뭐 99만 명, 98만 명 해서 90만 명대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뭐 계속 그렇게 있다가 또 이게 줄어들어 버리면 또 더 이상 안 늘어나고 줄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분들이 임플란트를 해야 될 연령대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임플란트 뭐 이런 쪽들 늘어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보다 아마 훨씬 더 큰 그런 규모로 늘어날 거고요. 또 이 임플란트 시장도 마찬가지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심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저 애들이나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 보면 간혹 교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막 철사 같은 것들 이렇게 막 해갖고 보이고 막 그러는데, 보기만 해도 막 아프잖아요. 보기만 해도 아픈데, 뭐 그런 부분들을 투명 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 좀 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미용 같은 것들 이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추세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치과 임플란트나 교정 뭐 이런 시장들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져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섹터에 있는 종목 하나 정도는 계좌에다가 꼭 담아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1위 임플란트 업체가 거래 정지 중이고 뭐 또 살아나긴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거래도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 2위 업체 덴티움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목표가는 1차로 9만 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는 63,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유진기업입니다. 앞에서 건설 이야기를 건네드리면서 시멘트 이야기까지 드리기도 했었는데, 유진기업은 시멘트를 가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레미콘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지금 레미콘과 건자재 유통의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앞으로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면은 레미콘 사업부도 당연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레미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 레미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레미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동그란 부분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죠. 이 내용은 이 안에 있는 부속물들을 계속 섞어주면서 굳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건설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선한 시멘트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지리적 위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이 지리적 위치가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고 위치적인 유리함이 있는 곳이 유진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이 레미콘 사업이라든지 시멘트 공급에 대해서는 유진기업이 가장 큰 혜택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유진기업 같은 이 레미콘 기업들은요, 사실은 앞에서 제가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을 바라봤을 때 유연탄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멘트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가격이 오르는 것이 사실은 반사적인 이익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전까지 했을 때는 시멘트 가격의 인상이 유진기업에게는 조금은 악재화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 환경이 완벽하게 좀 달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멘트뿐만 아니라 레미콘 차량에 대한 공급 자체가 상당히 이 수주가 높아지면서 가격 인상을 함께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난해에 운송비에 대한 이 물류 대란과 같은 운송비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지면서 가격 인상을 이미 진행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진기업은 꾸준하게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올해도 받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면은 시멘트 기업인 성신양위를 M&A, 적대적 M&A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으로 인해서 좀 시장에 대한 이슈 몰이도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 자체가 가격적으로 했을 때 4,800원 라인대를 계속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종목 시초가 접근하도록 하겠고 1차적인 목표는 현재 위치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한다면은 상단에 대한 매물대 진입까지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5,9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4,4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 네. 그냥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1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요. 네, 오늘 이틀 연속 반등 분위기 좀 보여주면서요. 시장이 그래도 FOMC 앞두고 선방을 했고, 그리고 또 오늘 나올 FOMC를 어느 정도 좀 분위기를 먼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먼저 선반영되고 또 고생을 좀 시켰기 때문에 네. 시장이 저 아래로 막 계속 뚫고 내려가지만 않으면 투자의 기회는 있습니다. 정말로 다 안 되는 그런 시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서프라임 모기지론 때나 네. 재작년 코로나 팬데믹 그 한참일 때 초기 부분들 이럴 때는 정말로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시장인데 네. 조금 왔다 갔다 이런 등락만 있더라도 종목별 섹터별로는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 EJ 시간에서 충분히 캐치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도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좋은 꿈 꾸시고 저희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